근저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이요. 근저당권이요. 보면은 기본서요. 강의 노트요. 강의 노트는요. 페이지요. 172. 그 다음에 문제집 있죠? 문제집은요. 문제집은 어디냐면 근저당권이요. 페이지요. 160. 페이지요. 160페이지요. 여러분 거기 160페이지 문제집 한번 봐보세요. 160페이지 문제 보면 정답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문제 160페이지 정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거기 185번 있죠? 네. 185번, 186번 정답이요 5번이에요. 맞죠? 맞죠? 그래서 186번 6번의 정답이요 5번. 아니야? 맞죠? 186번의 정답이 5번이에요. 됐죠 지금? 자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시냐면 여러분요 근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근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근저당권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요 이런 것을 보는 것이에요. 여기 한번 봐봐요. 나중에 다시 해줄게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봐. 우리가 저당권이죠. 저당권은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죠. 1억을 뭐란다?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피담보 채권은 확정이 되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저당권 등기를 하잖아요. 그건 확정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 1억 원이 없어지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당연 소멸해요. 그래서 부종성이 있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360조죠. 360조 보면 뭐가 있냐? 원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하고 위약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금, 이자, 위약금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등기가 돼야 되고 지연이자 몇 년분이죠? 1년분이죠. 1년분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실행비용 이렇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당권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면 근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래서 3억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말이 다르죠. 피담보 채권이고 이건 확정이죠. 그래서 뭐라냐? 불확정 채권이고요. 반드시 여기는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 등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불확정이란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불확정한 것을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확정을 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확정.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이렇게 갑의 건물이죠? 갑의 건물에다가요. 이렇게 뭐라냐? 근저당을 잡죠. 근저당 플러스 등기. 이 반드시 봐봐. 저당하고 근저당은 완전히 달라. 저당권은 확정이고 근저당은 불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앞에다 근저당이라고 붙여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존속기간이요. 존속기간은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존속기간은. 그 다음에 근저당은요. 최고 얼마까지? 최고 3억까지. 최저 얼마에서 최저? 0원에서 최고 3억까지 빌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저당권을 보면 피담보 채권을 변제해서 0이 되죠. 그럼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소멸하죠. 그런데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근저당권은요. 만약에 갑일한테 일시적으로 돈을 갚았다 일시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다? 이것을 부종성이 뭐가 돼 있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근저당이라는 것은 똑같은 갑이라는 사람이요. 은행 가가지고 돈을 1억을 빌리죠. 그럼 어떻게 되냐? 1억을 빌리면 저당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억을 빌려달라고 했죠? 1억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1억을 빌려달라고 말을 했어. 그런데요. 여기 뭐냐면 이 은행이라는 사람이 은행이 뭐 어떻게 하냐? 알았어요. 1억 빌려줄게요. 1억 빌려줘. 그러면서 채권 최고액은 3억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3억을 빌렸다는 말이 아니고 당신이 언제든지 오면은 우리는 최고 얼마까지 빌려주겠다? 3억까지는 빌려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죠? 얼마까지 빌려준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는 1억을 빌렸는데 우리가 원래 또 이런 저당을 잡으면 나중에 또 1억을 빌리고 싶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를 또 해야죠. 또 저당권 또 하고 3억까지 빌려면 그러면 저당권 등기를 3번이나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은행 직원도 귀찮지만 저당권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근저당권을 딱 해놓으면은 최고 3억까지 안에 범위 안에서는 빌려줄 수 있다 이 말이니까 여기서 일단 1억을 빌리고 내가 또 돈을 빌려면 또 1억 빌려달라고 하면 되죠. 그럼 2억 빌리고 돈이 있어가지고 5천만 원 갚죠. 그러면 1억 5천 원 줄어들고 또 1억을 갚죠.
그러면 또 5천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을 다 갚아서 일시적으로 0이 됐어. 0이 됐는데 그러면 저당권 같은 경우는 없어져야 되죠.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다시 또 돈을 빌리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돈을 갖고 더 이상 돈을 빌릴 생각이 없어. 더 이상. 그럼 어떻게 된다? 저당권은 뭐가 돼? 없어진다 이란 말이에요. 근저당권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저당권에서는 원금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 보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근저당권에서는 뭐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보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등기가 없어도. 그러니까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요. 이자는 최고액 속에 포함된 것으로 봐. 이자는 최고액 속에 뭘 본다?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럼 여기는 지연이자는 몇 년분이죠? 1년분이죠. 1년분. 그런데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모두 보장이 돼요. 모두. 그럼 여기요.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요.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말은 없는 것이에요.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는 저당권 실행비용은 있는데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없어요. 여기가 먼저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차이점이죠. 그래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피담보채권은 저당권은요. 불확정이란 말은 얼마를 빌린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럼 돈을 얼마를 빌린지 모르면은 돈을 얼마를 갚으라고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얼마를 갚으라고 얘기하려면 확정을 해야 되겠죠. 확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근저당권이 뭐로 바뀌어요? 저당권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저당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뭐가 된다?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니까 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말은 있어도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확정을 어떻게 확정하느냐 이 말이죠.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요. 결산기라든가 그다음에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결산기라든가 존속기간이 도래하면 그때 확정이 돼. 그런데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요. 채무자 있죠.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또는 개인 회생 절차 있죠.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된다. 이런 경우는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돼. 그때 돈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요. 여기서 A가 있고요. A가 근저당권이에요. 그럼 B도 근저당권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B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 그러면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B가 경매를 청구했단 말은 그건 뭘 뜻하는 거죠? 자기는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돈을 빌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요? 경매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이 되죠. 만약에 경매 청구를 치하했다. 치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되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봐봐. 선순위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돼.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경매를 청구했으니까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돼. 그러니까 경매를 청구한 사람은 경매를 청구할 때 확정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요.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잖아요. 그럼 선순위는 언제 확정이 되는가? 선순위는 언제 확정이 되는가 이 말이죠. 선순위요. 언제? 경락대금을 뭐 할 때? 완납할 때 확정이 된다. 경락대 완납 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는 언제 확정돼 이것은 시험에 몇 번이나 나왔어. 알겠죠?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 만약에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는데 얼마나 확정이 됐냐? 2월 1일 날요. 1억 6천으로 확정이 됐다. 1억 6천으로. 그러면 1억 6천으로 확정이 됐으면 돈을 언제 갚아야 돼요? 2월 1일 날 갚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확정이 됐냐?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5월 1일 날 확정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5월 1일 날 확정이 되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몇 개월이 지금 연체가 됐죠? 3개월이 연체가 됐죠? 그러면 3개월에 뭐다? 지연이자. 3월에 뭐다? 지연이자. 3개월에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지연이자. 3개월의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몇 개월의 지연이자? 3개월의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확정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만약에 이 사람이요. 만약에 여기서 10월 1일 날 이렇게 10월 1일 날 새로운 거래 관계요.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1억이 있다.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 있다. 새롭게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새롭게 발생한 것은 이 안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새롭게 발생한 것은 포함되지 않아요. 알겠죠? 왜냐? 이미 뭐가 됐어. 여기서 확정이라는 것은 지연이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채권이 확정됐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새롭게 하니까 이 채권하고 이 채권은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전혀 별개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우리 시험에 2번씩이나 났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포함되지만 새롭게 빌린 돈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요, 173하고 174페이지에 지금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근장은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봐. 여기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채권 최고액 3억이죠? 이것을 뭐란다?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죠? 이것을 뭐란다?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건물이죠? 갑의 건물에 을이 지금 근장을 잡았죠? 근저당 플러스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요, 결산기 때 결산을 하니까 실제 채무가 4억이다, 실제가 4억. 지금 현재 얼마다? 3억. 이렇게 실제는 4억이 나오고 여기는 3억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등기를 뭐 한다?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이런 말소 청구를 하면 돈을 얼마를 갖고 말소를 해야 돼요? 등기는 3억인데 여기요, 실제는 4억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자 같은 거 이래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위약금 같은 거 있고 그러니까요. 그럼 말소 청구할 때 그럼 어떻게 말소 청구해야 돼요? 얼마를 갚아야 되냐 이 말이죠. 4억을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3억을 갚아야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3억을 갚은 사람은 누구다? 물상보증인하고 누구다?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3억을 갚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억을 갚은 것은 누구다? 채무자고 거기는 없죠? 하나 써. 후순위 권리자. 이선 4억을 갚아요. 4억. 요즘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후순위 권리자 어디다 써야 되냐면 173페이지 맨 위에 그림. 173페이지 맨 위에 그림 보면은 어느 쪽에 그러면 등기에서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 청구하는 거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채무자는 4억이라고 되어 있죠? 네. 채무자 바로 그 위에다가 후순위 권리자.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얼마? 4억. 이렇게 4억.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는 4억이다. 이게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알겠죠? 자, 4억. 그 다음에요, 여기 봐봐요. 근저당권에서 이 건물이 경매가 됐단 말이에요. 경매. 그래서 경매 대금이 얼마가 나오냐? 5억이 났어. 5억. 이 5억에서 을의 배당금 얼마인가? 을의 배당금은 얼마인가? 을의 배당금 얼마예요? 이 을이 받을 돈은요, 등기는 3억인데 실제는 4억이란 말이죠. 경매 대금 얼마다? 5억이다 이 말이죠. 5억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죠? 3억이다 이 말이죠. 3억. 일단 3억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채권 최고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최고 한도액. 무슨 말이냐? 경매 대금에서 우선에서 변제가 될 수 있는 최고 한도가 얼마다? 3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은요, 아니 경매 대금은 5억인데 실제로 받을 돈은 4억인데 왜 3억밖에 못 받냐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얘기했죠, 아까 전에도요. 우리가 경매가 딱 들어오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다 받죠, 당연히요. 뭐 누가 있어? 누가? 후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순위도 몇 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순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얼마만 받고 3억만 먼저 받는다. 그리고 나중에 후순위가 받는다. 후순위가 받고 남는 돈이 있다. 남는 돈. 그러면 받고 남은 돈이 없으면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요. 확정되기 전에. 이게 중요해요.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일부,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권 일부가 뭐가 된다? 양도가 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요, 근저당권이 이전되는가? 근저당권이 이전되는가? 이전되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하고, 이전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 중요하고,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중요하고, 누가요? 채무자가 뭐가 됐다? 변경이 됐다. 변경. 채무자가 변경이 됐을 때는요,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일부가 변경, 일부가 양도. 좀 이따 설명하고, 채무자가 변경하죠? 그러면 변경되기 전의 것은 담보가 된다, 안 된다? 담보가 안 되고,
변경되고 난 후, 변경되고 난 후, 후의 것만 뭐가 된다? 담보가 된다 이 말이죠. 변경되기 전에는 담보되지 않고 변경되고 난 후의 것만 담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잖아요.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일부를 뭐하거나 변제하거나 일부를 뭐한다? 양도한다. 그러면 근저권 이전하는 거 안 한다. 왜? 근저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권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일부를 다른 제3자가 변제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저당권이 이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아직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담보 채권은 불확정이란 말. 볼까요? 지금 현재 등기는 얼마나 돼 있죠? 등기는 3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요, 실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천밖에 안 된다고 해봐. 그럼 2천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2천밖에 안 되니까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의뢰한 사람한테 값을 대신해서 1,000만 원을 갚아줬단 말이죠. 그럼 1,000만 원 갚아주면 지금 현재는 얼마죠? 2분의 1을 갚아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피담보 채권 양은 아직 확정되기 전이니까 6개월 뒤에 확정이 됐는데 3억으로 확정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30분의 1을 갚은 거예요? 2분의 1을 갚은 거예요? 30분의 1을 갚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2분의 1을 갚은 것처럼 보이니까 2천만 원 중에서 1,000을 갚았으니까 2분의 1을 이전해 달라 병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피담보 채권이 나중에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확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 이전이 됐을 때 그만큼의 저당권이 이전되는 것이지 확정되기 전에는 피담보 채권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변경되죠.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후에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변경되기 전에 채무자와 채권자와 관계하는 서로 별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변경되고 난 후에는 변경되고 난 후에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만 남는 것이고 변경되기 전에는 포함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근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저당권은 매년 한 문제가 나온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은 175페이지요. 공동저당이라는 것을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공동저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공동저당은 다 똑같은데 우리가 저당권이라는 게 뭐예요? 저당권은 부동산 1등기잖아요. 봐. 여기서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을 있으면 3천만 원의 돈을 빌린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A라고 하는 뭐죠? 갑의 A 토지하고요. 여기가 갑의 B 토지, B 토지하고 이렇게요. 여기는 서울 명동에 있는 땅이고 여기는 삼성동에 있는 땅이고 전혀 땅이 다르죠. 이 땅에다가요.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자가 갑한테 3천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아. 그럼 우리가 공동저당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요. 공동저당은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요. 뭐죠? 수개의 저당권이에요. 수개의 저당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토지가 지금 몇 개 있죠? 2개죠? 일물일권이잖아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저당권이니까 저당권이 한 개가 3천만 원을 담보당해서 저당권이 한 개다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토지하고 토지가 2개니까 2개고 만약에 토지, 건물, 임야 뭐 해가지고 하면 4개, 3개, 5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다 반드시 공동담보라고 하는 것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기재. 좀 이따 설명하고. 세 번째는요. 공동담보가 만약에 5개 이상이다. 5개. 5개 이상이면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을 해야 돼요. 목록. 알겠죠? 그 다음에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동저당은 일부가 무효다. 일부 저당권이 무효해도 나머지는 뭐가 돼요? 나머지는 유효가 되고요. 유효. 그 다음에 우리가요. 나중에 추가 저당할 수 있어요. 추가 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개만 저당을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담보 가치가 부족해요. 만약에 아파트를 저당해봤는데 아파트가 폭락이 돼가지고 담보 가치가 부족하면 다른 담보를 더 제공하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담보가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A라는 땅에는 저당권인데 B라는 땅에는요 근저당권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요. A라는 땅의 저당권이 1순위인데요. B라는 땅에는요 이미 1순위, 2순위가 있어가지고 3순위로 잡았다 이 말이죠. 순위가 달라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다. 그러면 공동담보라는 사실을 기재를 해야 되고 5개 이상일 때는 목록을 작성을 한다.
그러면 공동저당에서 일부 저당권의 등기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저당권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 다음에 무슨 저당? 추가 저당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요, 이렇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여기 뭐 1번 있죠? 1번. 1번 이렇게요. 여기 의료, 여기 경매대금이 3천이 나왔단 말이죠. 여기는 경매대금이 2천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요, 1번 의리요, 3천 이렇게요. 여기도 1번으로, 같이 1번으로요, 의리 3천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을은 갑한테요, A라는 땅을 저당 잡고 3천만 원 빌리고, B라는 땅을 저당 잡고 3천만 원을 빌렸다. 모두 6천만 원을 빌렸다. 이런 말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얼마 빌렸죠? 3천을 빌렸잖아요. 3천. 그럼 뭔다? 공동담보라고 하는 사실을 기재를 해야 돼. 뭐라고 한다? 여기에 이 등기부요. 여기 등기부 을구잖아요. 여기다 뭐냐면 공동담보. 그래서 A. 여기다 뭐란다? 공동담보. 그래서 뭐란다? B.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B라는 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3천만 원을 빌리는데 A 토지하고 B 토지를 공동으로 잡았구나. 3천을 빌리는데 B 토지하고 A 토지를 공동으로 잡았구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딱 써놓으면 6천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고 실제 얼마를 빌렸다? 3천을 빌렸구나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요. 여기 2번이죠? 여기 2번이요. 병이요. 1800 이렇게요. 여기 2번이요. 2번 병이요. 정이요. 얼마다? 800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 이제 공동저당인데 이 공동저당 때는 중요한 것은 A 토지하고 B 토지가 다 갑의 거라는 거예요. 둘 다 갑의 것일 때 우리가 이제 동시배당이다. 동시배당이라는 것은 두 개가 같이 함께 동시에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때는요, 매각대금의 비례해서 안분액을 정해. 안분액을 정하는데 이때는 중요한 것은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가 있든 없든 있든 없든요.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이 여기서는 중요해요. 그럼 매각대금에 비례한단 말은 여기서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받는데요. A 토지하고 B 토지가 돈을 받는데 A라는 사람이 의리라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죠? 빌려준 돈이 3천이잖아요. 의리요. 3천이죠. 3천 빌린 돈이 의리요. 그런데요. A 토지의 경매대금이 얼마죠? A 토지 3천. B 토지 얼마? 2천. 그럼 모두에서 얼마죠? 5천. 5천이잖아요. A 토지 경매대금 얼마죠? 3천. B 토지 경매대금 얼마죠? 2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받아간다 이 말이죠. 여기는 얼마다? 1,800. 여기는요 1,200.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3천만 원을 받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를 할 때 공동저당을 잡고 이것만 우리가 이것이 진짜 시험에 잘 나오죠.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공동저당에서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 그러면 A 토지하고 B 토지를 둘 다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리죠. 그러면 그 돈을 이제 경매가 됐을 때 경매되면서 돈을 내가 받아갈 거 아니에요. 의리요. 받아갈 때 자기 멋대로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A 토지의 경매대금은 3천이고 B 토지의 경매대금은 2천이잖아요. 3천에서는 좀 많이 받아가고 적은 데는 좀 적게 받아가지고 총해서 3천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란다? 안분액을 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시배당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 말이죠. 불가분성의 예외요. 왜 그래요? 우리는 피담보 채권을 전부 다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A 토지에서는 1,800밖에 안 받는데 근저당권이 소멸한단 말이죠. B라는 저당 토지에서는 1,200밖에 안 받았는데 근저당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가분성의 예외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요, 불가분성의 예외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또 어디가 있다? 전세권에가 있죠. 전세권에서요, 불가항력으로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하죠. 그러면 그 일부만 뭐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불가분성의 예외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요, 주택하고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에서요, 최우선 변제죠.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할 때, 최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때 대지와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최우선 변제. 서울에서는
1억 원 이하일 때라마 3,400을요. 어디하고 어디에서 대지에 대한 경매대금과 건물에 대한 경매대금, 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대금에게 비례해서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시배당의 경우와 똑같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오늘 오후에요.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주택금리차하고 상가금리차 나오죠? 그 주택과 상가에서 보면은 뭐가 나온다? 대지와 건물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돈을 받아간다. 그 말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 최우선 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이건 동시 배당일 때 그렇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시 배당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시 배당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이시 배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런 말이에요. 먼저 A 토지가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먼저 그럼 A 토지 경매대금이 얼마죠? 3천이죠. 이 3천 전부를 누가요? 을이 배당을 받아가요. 을이 이것만 알면 돼. 20배당은 계산하는 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럼 20배당의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동시에 경매가 됐다는 것은 A 토지하고 B 토지가 같이 경매가 돼가지고 A 토지와 B 토지를 동시에 배당을 한다 이 말이고, 그러면 여기는 20배당은 A 토지만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A 토지만 경매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을은 A 토지 경매되면서 3천만 원을 다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 한마디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요, 여기까지는 뭐냐? 지금 토지가요, 둘 다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채무자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제 다른 것을 얘기해요. 자, 봐봐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요, 을이 갑한테 3천을 빌려줬는데요. 여기는요, 하나는 갑, 채무자 거예요. 채무자 거고요. 그럼 여기는요, 병은요, 물상보증인 거예요. 물상보증인. 그럼 여기 봐봐요.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갑의 땅하고 물상보증인 땅에다가 공동으로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돈 빌린 사람은 누구예요? 갑, 채무자죠. 돈을 갚을 사람 누구예요? 채무자죠. 만약에 채무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매대금이요, 만약에 3천이고요. 여기에 대한 경매대금이 2천이라고 해봐. 2천. 그러면 먼저요, 1번. 먼저 갑 토지가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요, 먼저 물상보증인 토지가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봐봐요. 돈 빌린 사람 누구죠? 갑이죠. 그러면 갑의 토지가 경매가 됐죠. 그럼 갑의 토지가 경매됐으면 당연히 누가 돈을 갚아야 돼요? 갑이 돈을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갑의 돈에서 전액을 받아. 그래서 먼저 경매가 되면 갑 토지에서 전액을 누가 받는다? 을이 배당을 받죠. 배당을 받죠.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배당 받으면 채무가 3천만 원 빌려서 3천만 원 갚았으니까 채무가 뭐란다? 소멸하죠. 소멸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을은요, 보증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우리가 보증이란 말이 뭐예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때 못 갚는 것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무자가 경매에서 전액을 갚았다잖아요. 더 이상 보증인은 보증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어때요? 채무자 소유 후손이 권리자가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병토지가 먼저 경매죠. 물상 보증인 경매가 됐죠. 그럼 지금 돈 빌린 사람이 누구다? 돈 빌린 사람은 누구다? 갑이다. 그럼 누구 땅이 경매가 돼야 돼? 갑토지. 그런데 누구 토지가 경매가 됐다? 병토지가 경매됐죠. 그럼 병은 물상 보증인은 돈 빌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쫓아간다? 갑을 쫓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물상 보증인이 경매되면 경매돼서 얼마가 나온다? 여기서 얼마 나와? 2천이 나오죠. 그럼 2천은 전부 다 누가 가져간다? 을이 가져간다. 그런데 을은 지금 얼마가 부족하다? 마이너스 1,000이 부족하죠. 1,000이 부족하니까 다시 누구 토지를 경매한다? 갑 토지를 또 경매하죠. 갑 토지 경매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3천이 나오죠. 3천 중에서 얼마를 가져간다? 1,000을 을이 가져간다. 1,000을. 그럼 지금 얼마가 남는다? 2천이 남는다. 2천을 누가 가져간다? 2천을 누가 가져간다? 이게 문제죠. 2천을 누가 가져간다? 물상 보증인이 가져간다. 왜요? 물상 보증인은 갑이 갚을 3천만 원 중에서 얼마를 갚은 꼴이 된다? 2천만 원을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을 대신해서요, 병이 갑한테 2천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천은 누구 것이다? 을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건 되게 간단하죠. 물상 보증인하고 채무자는 되게 간단해.
누가 돈을 갚아야 되는 게 이것만 알면 되죠. 지금 여기는 둘 다 갑이 돈을 빌렸는데 둘 다가 갑의 땅이에요. 갑의 땅에다가 두 개 땅에다가 갑이 돈 빌리고 저당 잡았어. 그럼 당연히 갑이 갚아야 되죠. 어디에서요? 두 개 땅 전부에서. 그럼 만약에 A라는 토지가 먼저 경매됐다? 그러면 돈에서 3,000원이니까 다 갚으면 되고, 만약에 B라는 토지가 경매됐다? 그럼 B라는 토지에서 2,000 갚고 나머지 또 1,000이 부족하니까 또 A라는 토지를 경매해서 거기서 또 1,000 갚으면 되죠. 그런데 동시에 배당했을 때는 무조건 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A 토지하고 B 토지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아가. 알겠죠? 그런데 물상보증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상보증인은 자기가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누가 돈을 빌렸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누가 갚아야 된다? 채무자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께 먼저 경매됐다? 그럼 보증인은 아무 문제가 없죠. 채무자가 먼저 경매돼서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대. 돈을 갚는과 동시에 보증인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채무자께 먼저 경매가 됐는데, 그래도 돈을 다 갚았는데, 갚고 나서 채무자나 채무자 소유 후순위 권리자가 물상 보증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알겠죠? 그런데 물상 보증인께 먼저 경매됐다? 그럼 물상 보증인은 돈을 갚을 책임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돈을 갚을 책임이 없는데 물상 보증인께 먼저 경매됐잖아요. 그럼 물상 보증인은 누구한테 쫓아간다? 채무자한테 쫓아가죠. 얼마를 내놓으라고?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물상 보증인까지 3천이라고 해봐. 그럼 3천만 원으로 물상 보증인 돈을 다 갚고 물상 보증인은 누구한테? 채무자의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물상 보증인하고 채무자 것이 이것이요, 동시에 배당한다. 동시에 배당한다는 것은 둘 다가 같이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항상 뭐라 했죠? 여기가 만약에 2천이라고 해봐. 2천이고 여기도 2천이다. 똑같이 둘 다 2천이다. 그럼 동시에 배당이 된다. 그럼 원래 돈을 빌린 사람은 누구다? 갑이다. 그러니까 갑의 토지에서 얼마를 빼간다? 2천을 빼가고 얼마가 부족하다? 1,000이 부족하죠? 부족한 것만큼만 물상 보증인에서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동시에 배당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둘 다가 채무자인 것처럼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둘 다가 채무자 거 있을 때는 뭐를 한다? 계산을 하지만 계산을. 그러나 하나는 물상보증인, 하나는 채무자 거 있을 때는 원래 돈을 빌린 사람이 누구다? 채무자니까 모든 돈을 누가 갚아야 된다? 채무자가 갚아야 되죠. 그래 채무자 거에서 먼저 빼고 전부 다 부족한 것만큼만 물상보증에서 빼는 거예요. 우리가 보증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만큼 보증인이 책임진다 이 말이죠. 채무자가 돈이 한 푼도 없이 꽝이다? 그럼 보증인이 100%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채무자가 돈이 3천 중에서 2,500이 있다? 그럼 2,500이 있고 나머지 500이 없죠? 500 그 부족한 것만큼만 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물상 보증인하고 채무자가 있을 때는 먼저 동시에 배당할 때는 채무자 거에서 전액을 배당받고 부족한 것만큼만 물상 보증인이 책임을 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둘 다가 채무자다. 둘 다가 채무자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둘 다가 채무자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먼저 배당을 한다. 어떻게 배당을 한다?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동지당에서는 계산 문제가 주로 나와요. 주로 계산 문제 지금까지 여기만 시험이 났어요. 여기만. 동시 배당일 때만. 알겠죠? 동시 배당일 때만. 그런데요, 지금 여기요, 우리 한번 여기 있죠? 동시 배당일 때. 여기 물상보증하고 채무자일 때. 이것이 이제 시험에요. 한 번 딱 나왔다면 한 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여기 있죠. 먼저 채무자 토지가 경매가 되고, 먼저 물상보증 토지가 경매됐다. 이것도 두 번씩이나 나왔단 말이죠. 이론으로. 계산하게 나온 게 아니고, 이론으로. 그러니까 먼저 채무자께 먼저 경매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보증인 거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먼저 보증인 것이 경매가 된다. 그럼 보증인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자를 제외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 어떻게 구별을 한다? 그것은 둘 다가 채무자 소유이냐, 하나는 채무자고 하나는 보증인 소유이냐. 채무자고 보증이면 되게 간단해. 원래 채무자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둘 다가 물상 보증일 때는 어떻게 하냐? 동시에 배당할 때는 채권액의 매각 대금에 비례해서 안분액을 정한다. 이때 안분액은 후순위가 뭐든지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공동지당의 경우는 한 개의 저당권이 아니고 여러 개의 저당권이고,
다음에 공동담보라는 사실을 기재를 해야 되고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는 뭘 한다?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 목록을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나중에 저당권 등기할 때 또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등기법 배우죠? 그럴 때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공동담보는 여러 개를 저당을 잡았는데요. 하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무효가 돼요. 그럼 나머지 저당권은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을 뭘 한다? 공동 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당권에 관한 물권법이 다 끝난 것이고요. 원래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해야 되면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요. 가등기 담보는요. 지금 여기서 지금 뭐죠? 자료를 하나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알겠죠?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자료 정리 나온 것으로 할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그냥 할까? 그냥 다음 시간에 하죠. 다음 시간에요. 잠깐 쉬었다가요. 그럼 모의고사 한번 보고 그 다음에요. 가등기 담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